네, 6강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력 식을 정말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전기력 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R은 두 전화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얘는 거리를 의미하고 이 Q1, Q2는 두 전화의 전화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화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플러스 2Q 그리고 플러스 4Q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2Q가 받는 거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낼 거니까 플러스 2Q는 왼쪽으로 그리고 플러스 4Q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방향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크기는 얼마냐라고 말해보면 아까 나와있던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F는 비례상수 K 있고요. 거리는 R이라고 했으니까 R 제곱분의 2Q 곱하기 4Q 그래서 이제 8Q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F는 K 그리고 R 제곱분의 8Q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4나 4 곱하기 2는 똑같으니까 이 값이 같다라는 거는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힘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는데 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이유가 단순히 10 썼더니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거는 일단 F1과 F2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F1은 4Q가 2Q를 미는 힘이고요. 반대로 F2는 2Q가 4Q를 미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은 지금 보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면 4Q가 2Q를, 2Q가 4Q를 얘네 둘은 무슨 관계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보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 2번은 지금 A, B, C가 각각 어떤 전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A랑 B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지금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일단 나머지 A랑 C의 전하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건데요. B의 전하량은 Q0라고 했을 때 나머지 것들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일단 B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B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B를 사이에 두고 지금 A랑 C가 B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힘의 총 힘이 0이 되려면 결국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힘을 받아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C가 주는 힘일 거고 하나는 A가 주는 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반대로 줘야 되니까 결국 A랑 C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A가 B를 민다면 C도 밀어야만 B가 가운데서 힘을 양쪽으로 받으니까 0이 될 거고요. 만약에 A가 B를 당기게 되면 C도 B를 당겨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얘네 둘은 부호가 같아야 된다.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럼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힘의 크기가 같냐라고 했는데 힘의 크기는 아까 나왔던 식을 생각해 보면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예요. 앞에 비례상수는 있고요. 그러면 R 제곱. 그런데 지금 보면 B랑 C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 2D고요. 그리고 A랑 B 사이의 거리는 D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2배 차이 나요. 그러면 힘은 4배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총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결국에 C가 훨씬 더 큰 전하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면 거리 제곱이니까 4배 차이 나야 되니까 결국 C가 A에 비해서 전하가 4배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랑 A의 전하량의 크기는 4Q고요. 부호는 같아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지금 확실한 건 크기는 정확히 4배 차이 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요. 부호는 같지만 이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그 다음 단서까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A에도 작용하는 힘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주고 C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B랑 C가 둘 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A에 비해서. 그러면 B가 밀면 C는 당겨야 되고 반대로 B가 당기면 C는 밀어야만 결국 힘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서로
B랑 C가 힘을 주는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B와 C의 부호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B랑 C는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랑 C는 부호가 같아야 되지만 B랑 C는 부호가 반대라는 거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B가 그러면 A와 C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물론 반대로 B가 마이너스면 A랑 C는 플러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호는 결정이 됐고 이제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A랑 B 사이 거리 그리고 A랑 C 사이 거리를 비교하면 A랑 B는 거리가 D고요. A랑 C 사이는 거리가 3D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3배 차이 나니까 이번에는 크기가 9배 차이, 전화량의 크기는 9배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C는 근데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4Q라고 했고요. 여기는 4Q라고 했고 B는 Q0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9배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Q가 다시요. 4Q가 Q0에 비해서 9배 더 크다. 9배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그럼 Q가 4분의 9 Q0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Q0가 플러스라면 이 A에 있는 대문자 Q와 C에 있는 소문자 4Q는 그 대문자 4Q는 마이너스 부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Q가 4분의 Q0이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4분의 Q0 그리고 여기 있는 C는 마이너스 4분의 9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4Q는 마이너스 9Q0다. 그래서 A랑 B랑 C를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부호까지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해석하는 게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B가 플러스 Q라고 일단 여기 나와 있고요. 플러스 Q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 그래프가 C가 받는 힘을 표현한 그 그래프인데 플러스 방향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힘 받을 때가 양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로 힘 받는 경우고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니까 왼쪽으로 힘 받는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힘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근처 ED보다 더 큰 어느 한 지점에서 힘의 크기가 0이다. C가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다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D로 가까이 올수록 플러스 방향 힘이 매우 커진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R이 매우 작아지니까 힘은 매우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가 ED에 가까워지면 물론 A랑도 가까워지만 D랑 엄청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거의 0에 가까우면 힘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ED에 가까울수록 힘이 이렇게 무한대로 뻗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B랑 C 사이의 힘이 C 사이에 작용한 힘이 C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무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가 플러스니까 결국 C도 플러스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ED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힘의 크기가 0이라는 건 결국 B는 C를 계속 오른쪽으로 밀 텐데 A가 C를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결국 힘의 크기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A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어떤 전하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종류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B는 플러스 그리고 A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가 그러면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디로 힘받느냐 라는 건데 지금 B는 플러스고요. A는 마이너스라고 했고 C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지금 A는 C를 어디로 작용할 거냐면 A는 C를 마이너스고 서로 반대 부분이니까 당길 거고요. 그리고 B는 C를 이쪽으로 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C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의 위치가 X는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그럼 C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A는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부호고 B는 플러스 부호입니다. 사실 그러면 뭐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 지점에서 힘이 0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이 지점에서 C가 받는 힘이 0이에요. 그 말은 B가 준 힘과 A가 준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B는 이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A랑 C 사이 거리는 아주 멀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A가 준 힘과 B가 준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결국 A가 더 전하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마이너스 QA라고 한다면 이거는 B가 갖고 있는 Q보다는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C의 전하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QA라고 한다면 전하량의 크기만 두 개 비교하면은 QA가 훨씬 더 크고요. 그럼 C 입장에서는 C가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 있다면 지금 이 사이 거리는 가깝고 이 사이 거리는 먼데 지금 C 입장에서는 가까운데 A의 전하도 더 크니까 무조건 A가 준 힘이 더 큽니다. 그리고 C는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B가 준 힘보다 A가 준 힘이 무조건 더 커서 C는 무조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지금 x가 0, x가 d인 곳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향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니까 이렇게 소문자 그리고 대문자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C의 작용 전기력의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 사이 어디에 있던 간에 C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때 이제 전하량의 종류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둘이 같은 부호라고 일단 해볼게요.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A는 색깔을 달리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만약 이 경우에 A는 C한테 오른쪽으로 힘줄 거고요. 그리고 B는 왼쪽으로 이렇게 힘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B가 더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C가 한가운데에 있다면 B가 준 힘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A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이제 노란색이 더 커질 노란색 팀 다시 말하면 A가 준 힘이 더 커질 거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 크기가 같은 지점이 생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그게 서로 방향이 반대다 보니 결국 어느 한 순간 지점에서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C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일정하대요. 일정하다는 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거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A랑 B의 부호가 같았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럼 그게 아닌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지금 둘이 같은 부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는 A는 C를 지금 C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지금 A가 C를 왼쪽으로 밀 거고요. B도 C를 왼쪽으로 밀 거니까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A는 C를 왼쪽으로 당길 거고 B는 C를 밀 거니까 결국 왼쪽으로만 힘 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면 A가 C를 밀 거고 B가 C를 당길 거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결국 오른쪽으로 힘 받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전의 종류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C가 오른쪽으로 힘 받는 방향이 일정한지 왼쪽으로 받는 힘 방향이 일정한지까지만 알면 결국 A랑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반대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딜까라고 해본데, 여기서 나와 있는 단서를 따져보면 B가 A보다 전하가 크고요. 그리고 전기력은 가까울수록 더 크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B가 A보다 더 전하는 크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 있다면 B가 작용하는 힘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사이에 있으면 근데 항상 힘을 왼쪽으로 같이 받던가 오른쪽으로 같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에서는 절대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쪽이 있다, 이쪽 근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만약에 C가 있다고 한다면 B랑 가깝고 A랑은 멉니다. 근데 B가 더 전하량이 큰데 가깝기까지 하니까 B가 작용하는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X가 D보다 더 큰 지점에서는 B가 작용하는 힘이 무조건 더 커요. 힘이 무조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결국 X가 0보다 작은 그 어떤 지점에서 A가 강한 힘과 B가 강한 힘이 딱 같아서 멈출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정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지한다기보다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A랑 C 그리고 D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만 윗방향으로 전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출할 때는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전자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방출하고요. 흡수할 때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흡수했다는 건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에너지는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커져요. 자, 그러면 방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점점 에너지가 작아진 경우니까 A, B, C가 A, B, C가 아니죠. B 빼고 D 이렇게 세 개가 에너지가 방출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흡수한 경우는 B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장이 길다라는 건 진동수가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진동수가 작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 E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F는 프리퀀시 진동수의 약자고요. 진동수의 이제 기호고요. 앞에 진동수에만 비례해서 비례상수 H를 씁니다. 이 H는 플랑크 상수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파장의 크기를 각각 따져보라고 했는데 여기가 파장이 크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거고 에너지가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출 스펙트럼 3개 A, B, C를 보면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가장 간격이 작은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람다 3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C가 람다 1 그러면 가운데 있는 A가 람다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체의 에너지띠 문제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SI 14조 원소 규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지금 도핑을 한 것 같은데 도핑했을 때 전자 하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우리는 양공이라고 불렀고요. 그 양공은 규소는 14조 원소라서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건 이 기억은 13조 원소 최외곽 전자가 3개짜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3조 원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류가 잘 흐르고 있다. 연결된 회로가 있고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한다면 이제 AB의 반도체 종류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직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없군요. 근데 A가 기억을 도핑한 거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도핑했다는 건 13조 원소를 도핑한 거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B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니까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N형 반도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의 P형 마이너스의 N형 연결했으니까 순방향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잘 흐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 확인해 보면 에너지트 구조는 어느 반도체와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원자가 띄어 있는 전자가 일부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순수 반도체라면 올라간 만큼 위에는 자유전자가 생길 거고 밑에는 양공이 생길 거니까
자유전자 개수랑 양공 개수가 같을 거예요. 근데 양공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건 결국 얘가 순수 반도체가 아니고 불순물 반도체라는 소리고요. 양공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나처럼 기역 같은 원소를 도핑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P형 반도체에 해당되고요. 걔는 골고 A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이오드의 특성과 관련된 건데, 다이오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안 흐르는 역방향 관계다라는 거를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B에 연결했을 때 전구도 켜주고, 여기서 전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전구의 가운데 있는 거. 근데 P는 흐르지 않지만 Q에는 흘러야 돼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B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전구에는 불 들어오면서 P에는 전류가 안 들어오고 Q에는 전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는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들어와야 돼요. 그 방법을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온다고 치면 두 갈래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전구에 불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G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단 요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구를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통과해서 P를 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에 연결하면 모양만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 및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이제 다이오드의 종류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PN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PN, P에서 이렇게 N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에 연결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A에 연결한 경우를 보자면 전구는 여전히 켜줘야 되고요. 이번에는 Q에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Q에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러면 A에 연결하면 이 경우고요.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지금 여기가 N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고 전구에 불 들어와야 되니까 여전히 이렇게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여기가 PN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도 PN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이오드 방향 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Q는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했냐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구를 보면 B에 연결할 때도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고요. 그리고 A에 연결할 때도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작용. 정류작용은 이제 교류전원. 혹시 이 말도 좀 어려우면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마지막까지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